5% 정도 되니까 한국도 부자다. 이렇게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부 기준은 이런 돈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삶의 질을 따져야 됩니다. 질. 이것도 70% 이하의 주민에게 70% 이하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떠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삶이 어떠냐. 그걸 비교해야 올바른 경제 지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 미국 형편없습니다. 홈리스들이 넘쳐나고 홈리스 될 사람도 넘쳐나고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또 AI 시대를 거치면서 돈이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요. 엄보상층으로만. 그래서 대개 5% 상위 5% 사람들이 99%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5%가. 나머지 95%는 1%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75%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렌트비도 못 내고 못 내서 그냥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쫓겨나서 이제 할 수 없이 길거리에서 천막치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 잘 사는 사람들 저 상류층에서 봤을 때는 천막치고 사는 사람들이 냄새나고 마약하고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삶이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희망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더럽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마약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도시에서도 천막치는 거 못 이겨고 쫓아내자 이런 법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도시가 깨끗해지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려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삶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따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 기술 그러니까 잘 살기 삶을 좀 윤택하게 나도 좀 잘 살아봐야지. 또 내 자식은 지금은 이래도 커서는 나보다 훨씬 잘 살게 해야지. 목표는 거기다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또 남보다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공부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결국은 부축적입니다. 부축적. 잘 살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제까지 9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아무리 일을 해도 더 이상 부를 쌓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기만 하면 좋은데 마약도 나쁜 길로 드는 사람도 많죠. 선택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시간을 걸쳐서 공부한 이런 내용, 그런 내용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방법이 있다면 그걸 배워야죠. 근데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있다고 가르쳐 줘도 그냥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경쟁의 시대에서는 또 잘하는 게 좋으니까 방법이 있다. 그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배고프니까 물고기를 사다 주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부모가 잡아서 해주거나, 그렇게 너는 놀아, 우리가 잡아줄 테니까 하다 보면서 얘가 성장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기술, 먹이를 획득하는 기술, 공부를 하는 기술을 가르치자. 기술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기술이라는 말을 썼지만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다 그것입니다. 이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배우자.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런 기술을 익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고 증명을 해 보이고, 그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이 있으니 여러 선생님들도 이 방법을 택해서 공부를 한다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자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해서 제가 열심히 정말로 여기에 온 강의실에 꽉 차 있는 것처럼 또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어떤 기술 요령을 발휘하려면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했어요.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최면이라고도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조절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을 쓰지만, 이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몸속의 모든 정보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납니다. 나의 의식 속에 다 들어있지만 내가 생각해서 금방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잠재의식은 여기 있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이것만 불러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듯이
수천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불러내고 또 다른 걸 불러내고, 이게 불러내는 그것을 우리는 일반의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스크린과 같은 거죠. 일반의식이 있어요. 일반의식은 보통 이렇게 열려있는 의식. 그래서 100%라면 10%만 열려있어요. 평소에는 90%는 이렇게 하드에 담겨있고, 90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다 나면 어떻겠습니까? 못 살죠. 필요한 기억만 나면 됩니다.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나타나면 되죠. 그게 일반의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의식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제 앞으로 필요하거나 이제 뭘 읽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다 잠재의식에 들었어요. 그걸 불러내야 되는데, 컴퓨터는 불러내려면 컴퓨터를 켜야죠. 일단 켜서 부팅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찾아서 클릭을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이것을 불러내려면 일반의식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평소에는 좀 되죠. 일반적인 것은 됩니다. 가까운 기억 이런 건 금방 불러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여기서도 그걸 찾으려면 한참 우리도 찾아야 되죠. 그러듯이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잠재의식을 불러오려면 이런 상태가 있어야 돼. 상태는 최면 상태, 또는 이걸 보면은 최면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면 졸리는 상태와 비슷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잠재의식이 불러낼 수 있어요. 떠오릅니다.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용하자 하는 얘기를 다 했고, 아무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이용하려 해도 그걸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떠올리게 하려면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하는 상태. 잠재의식이 활성화되는 상태는 약간 졸리운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용하는 방법만 설명했어요.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잠재의식의 활성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잠재의식의 활성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소리야. 잠재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이제 금방 배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으면 뭐합니까? 휘발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휘발유를 넣어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활성화돼야 돼.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돼. 활성화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배우려면 요 기술을 배우는 동안도 한 1년이 걸립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질병이라고도 하고 좋고 공부라고 해도 좋습니다. 공부도 일종의 병이라고 볼까 아픔이라고 볼까? 아픔이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픔이 되죠. 우리말로 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앓고 있는 아픔 전체,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전체의 90% 이상이 아픔입니다. 아픔.
나머지 10%는 질병, 병이고. 자, 병은 뭐고 아픔은 뭐냐? 질병은 세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암세포 변형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찢어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픔은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질병, 아픔은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물리적인 자극, 이것이 원인이지만 아픔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에 따라서 아픔 수준이 달라요. 이 정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기뻐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아파.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든 마음은 병입니다. 이건 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병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마음이 아픈 것을 아픔이라고 하고, 이건 몸이 아픈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병. 마음은 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나인 줄 아는데, 이것은 내가 지구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몸을 가져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비물질, 이런 물질이 아닙니다. 비물질인 내가 물질인 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구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비물질인 내가 물질인 나를 여러 가지 조절해야 되겠죠. 팔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이런 말도 이 마음이 있는 대로. 그래서 말이나 행동은 생각에 있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없는 말을 하지 마. 그런데 말이나 행동은 반드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픔 90%가,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의사의 99%가 의사, 10%를 치료하기 위해서 매달려 있고, 국가적으로 모든 돈의 99%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실제로 아픈 사람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건 별로 치료는 안 해. 전혀 앓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우울증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 약이라는 것은 먹어서 그 약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6시간 동안 우울한 것을 억제하는 거야. 우울한 걸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억제. 6시간 이후에는 다시 우울해지죠. 또 먹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은 약에 이렇게 참 잘 유스가 돼요. 적응이 돼서 처음에는 6시간 동안 효과 있던 약이 한 달, 2달 계속 먹으면 3시간밖에 안 가고,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는 먹어도 안 들어. 그럼 2알 먹어, 3알 먹어. 나중에는 10년,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난 뒤에는 한 주먹을 먹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고칠 수 없으니까 정신병으로 가죠. 대단히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미안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미안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완화시키고 시간을 좀 지연시킬 뿐입니다. 모든 치료 방법이 그래요. 암치료 기술자 잘한다고 그러죠? 그 암 덩어리 도려내서 치료했다고 그래서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은 수명대로 삽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치료 잘 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또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기간을 점점 늘려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병으로 죽거나 수용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으로 정신병이 치료 안 하면 5년에 정신병원 갈 사람이 약 먹고 하면 10년 후에 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10년 살았잖아. 그 삶이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산다는 자체만 의미만 두면 목숨을 숨 쉰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숨 쉬는 게 아니라 왜 숨을 쉽니까? 삶을 살라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삶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이 아픔 이런 것도 전부 잠재의식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꺼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기억은 저장 잠재의식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잠재의식을 조절해. 나쁜 어떤 건 지우고 어떤 건 바꿔주고 어떤 건 새로 넣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니까 이 기술을 배우기만 하면 돈 주는 게 없어요. 말로 하니까. 본인이 말로 하지 못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죠. 그러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알면 빨리 이것은 지난 일이니까 빨리빨리 합니다.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이 나니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상상은 생각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스크린에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을 계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같습니다. 잘 될 꿈, 부자가 될 꿈, 성공할 꿈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인데 마음은 나다 이런 것은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요. 내가 지구에서 살라니까 나는 맞으면 어떤 형태가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 몸은 물질이죠. 그래서 비물질인 내가 물질 속에 들어와서 이 물질을 통제하려면 직접 안 되죠.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을 통제합니까? 그래서 생긴 그 중간 상태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활의 결과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요. 자, 오른손을 들어라, 왼손을 들어라, 움직이죠. 명령 안 하면 안 돼요. 모든 명령은 마음이 해요. 결국은 잠재의식과 나의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을 통해서 이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뇌 속에 기억이 되고 뇌가 머리가 좋고 뇌가 좋다고 그러는데 뇌는요 뉴런이라는 신경 다발 덩어리입니다. 우리 왜 전선주 보면 굵은 전기선 나가죠? 전화선 그나 같아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려면 그런 선이 필요하니까 뇌라는 것은 뉴런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 뉴런을 통해서 우리 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기적인 신호. 그래서 몸을 움직이죠. 뇌에 지식이 들어있고 뇌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뇌에 지식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물질로 들어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빼다가 다른 사람 좀 주면 그 사람 공부 안 해도 천재가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잘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마음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변환장치, 컨버터일 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이제 잠재의식의 통로를 열고 잠재의식에다 명령, 클릭을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건 또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통로를 어떻게 열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는 두 가지,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간절할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졸린다는 건 자연적으로 졸릴 수도 있어요. 우리 잠이 올 때 졸린다고 그러죠? 졸리는 것이 꼭 잠이 올 때만 졸립니까? 피곤할 때도 졸립니다. 어쨌든 졸릴 때 열립니다. 그렇다면 간절할 때 열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맞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기도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면 그것은 이제 기도할 때고, 간절할 때 스스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스스로 나에게도 명령을 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졸린 상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졸립지도 않고 정신이 말짱한데 어떻게 금방 졸리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기술이죠. 그걸 유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졸림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졸리게 만들면 잠재의식과 소통 통로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하면 잠재의식에 명령하는 요령도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요령에 따라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졸림의 상태를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완이라는 게 있어요. 이완은 긴장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이완법. 그러니까 마음을 아주 이완시켜서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이완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응시법이 있어요. 어떤 걸 응시함으로써 다 똑같아요. 이완을 함으로써 졸립습니다. 응시를 함으로써 졸립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고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은데, 처음에는 능수까지 못 올 때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이 방법 사용이 능숙하게 되었을 때는 응시법을 사용합니다. 이완법을 사용하게 되면 대개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0분에서 30분, 어떤 사람은 40분 이렇게 걸립니다. 이 상황으로 줄 때 졸립게 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응시법을 사용하면 1분 이내에 그냥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TV나 이런 데서 볼 적에 갑자기 어떻게 하니까 누가 쓰러지거나 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순간 최면을 시키는 응시법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최면은 마음과의 소통을 위해 졸리게 하는 기술. 쉽게 얘기하면 최면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최면이란 말은 졸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졸리게 하는 기술. 왜? 잠재의식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졸리게 하는 기술이에요. 뭐 최면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위험하다, 뭐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졸리게 하는 기술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졸리게 할 수 있는가?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에 원래 이것은 이제 실습으로 말로도 하고 실제로 해야 되니까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마음 이완의 기술에는 6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6단계. 어떤 말을 예를 들어서 그 6가지 어떤 단어, 그 말을 순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 2페이지, 3페이지죠. 자, 이완기술 6단계 최면 유도 요령.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 빨리빨리 해서 여러분 이대로 해보세요. 편안하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제가 말하는 대로 선생님들은 잠재의식이 반응하도록 허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갑니다. 실제로 해봅니다. 자, 눈을 감고 편안히 계세요. 선생님은 아주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심호흡은 크게 숨을 들이신 뒤에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오른쪽 팔 밑과 왼쪽 팔 밑에 초강력 자석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팔 밑과 왼쪽 팔 밑에 초강력 엄청나게 큰 자석, 수를 끌어다니는 자석이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선생님에게 커다란 물통 2개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잡으세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잡으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반쪽 손으로 잡고 있는 물통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쇳덩이를 부어넣겠습니다. 주르르.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시간이 이제 20-30분 걸리니까,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는 왼손에 들고 있는 물통에도 똑같은 양의 쇳덩이를 부어넣습니다. 이제 선생님 손은 무겁습니다. 팔이 무겁다. 무겁다는 말을 첫 표현했습니다. 팔이 무겁다.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팔이 무겁다는 생각을 느끼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암시를 바꿔서 지금 선생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가마솥에는 아주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거기에 수건 2장을 넣습니다. 자, 얼른 읽어보세요. 뜨거운 물속에. 그러면 수건이 뜨거워졌죠? 그 뜨거운 수건으로 오른팔, 왼팔을 덮습니다. 그래서 오른팔도 뜨겁고 왼팔도 뜨겁고. 후끈후끈하고. 뜨겁다고 보다는 따뜻하다. 뜨겁다 그러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다. 자, 따뜻한 말을, 몸이 따뜻합니다. 오른팔도 따뜻하고 왼팔도 따뜻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점점 따뜻하니까 우리가 날씨가 따뜻하면 졸리잖아요. 그죠?
졸리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졸리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런 맛 찾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인데 점점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좋았던 것을 이렇게 상상해 보라고 하고 그쪽으로 내려간다 하고 생각하고 20부터 숫자를 거꾸로 셉니다. 그러면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잠재의식으로 더 빨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하늘이 뭉게구름이 떠 있고 그래서 호흡이 아주 편하다. 호흡이 편하다.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호흡이 편해졌습니다. 이마로 이제 옮겨가서 하면은 이마가 아주 시원하다. 뭐 하나가 빠졌는데? 어쨌든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 말을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최면 의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빠르게 졸립게 될까? 그 연구를 한 결과 이런 말을 순서적으로 해줬더니 빠르게 졸립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6단계라고 합니다. 6단계. 6개. 이 6단계를 다 안 해도 좋지만 다만 이런 말을 사용해서 쭉 3페이지까지 읽으려면, 말로 하려면 한 20분, 25분 걸리겠습니다. 천천히 얘기하니까 이렇게 20분 내지 30분 걸려서 하면 나중에 자, 여기죠? 중간 보세요. 제가 20에서 0까지 숫자를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제 잠재의식 상태를 유도했으니까 0이라고 하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20, 19, 18 해서 5, 셋, 넷 아주 깊은 잠재의식으로 2, 1, 0 딱 해도 좋고 손뼉을 쳐도 좋고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이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신호라는 건 스위치나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다가 딱 하는 순간 딱 그런 상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왔습니다. 딱 예를 들어서 따지라고 했지만 하면 이 순간 최면 속으로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건 잠재의식이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일단 활성화 시켰어. 활성화 시킨 뒤에는 뭘 해야 되냐? 이제 공부를 잘하게 하는 기술을 얘기하든가 치료하는 기술을 얘기하든가 그래야죠. 아픈 걸 찾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기술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이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나는 먼저 배웠죠?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졸립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잘 기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는 거죠. 기억이 잘 나고. 그러나 이런 상태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이 동영상도 한 사람을 최면시키려면 3, 40분, 30분 이렇게 걸린 거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여기 전생토행 유도미 실기 여기 있습니다. 6단계 두 손가락 눈보기 6단계 관통법 터치법 요걸 한번 봅시다. 이 중에서 6단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요거 한번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학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은 이 학교를 설립하시고 한 이간임 박사 그분이 실제로 실습하고 치료한 것을 뭐야 이거 안 나오네. 공프레가 안 나와서 그러나? 나오네. 이게 이제 28분짜리이기 때문에 일부만 듣겠습니다. 좀 상태가 나쁘더라도 좀 보세요. 몇 살 때 제일 좋으셨어요? 건강하고 지금 이제 지금은 이랬지만 최근에 가까이 있는 거는 아니 주로 청춘이 젊고 언제 출근이 됐습니까? 남자들 줄 따라다닌 적 있었죠? 수련은 여유가 여유가 아니라 네. 수면이나 수면 게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누구 있어요? 그전에는 공부하고 되게 잘못했다는데 조금 앞으로 돌립니다. 아니 주로 청춘이 젊고 집에서 연습은 많이 했거든요. 제가 자주 치면 안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책으로도 하고 비디오 테이프 하면서 연습하는데 한 4-5시간 조금 자면 자고 일어나서 어딘가 머리 아프고 그런데 수치면 암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이제 쭉 일단 하고 자고 일어나서 비록 조금 잤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할 것이다. 아직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오늘도 어저께 한국에서 애학과 친구가 와가지고 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아침에 6시쯤에 왔는데 4시간도 못 잤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두 손가락 요법인데요. 머리가 집에서 나가고 뭘 따로 보시는 게 하지 마세요. 이해했어? 정말로 안 되지. 우선 치유 받고 싶은 집은 있습니다. 아니 상태가 안 난다고 무슨 배는요? 신경쓰는 막 가고 예민해요. 암기 같은 거를 조금 불에 닿는 거를 막 신경질 쓰고 하면서 양쪽에 양. 이거는 안 되는 걸 키워야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분 30초쯤 걸렸죠? 자, 제가 저렇게 자는 것처럼 저렇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게 바로 이제 응시법입니다. 내 두 손가락을 쳐다봐라. 응시법. 응시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깊이 들어갔죠? 그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 또 다른 방법 봅니다. 이건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실비는 지금 배우시면서 뭘 느끼세요? 된다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소식하고 있어요. 자, 지금 감시하면서 내 눈을 쳐다보라고 그러죠? 여기 앉아서 쉬어야돼요. 순간적으로 쉬어야되면 그때 지금은 눈 보시고 보시면서 눈 감기고 똑바로 보세요. 눈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냥 똑바로 보세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눈 동자가 풀리고 있습니다. 눈 동자가 아주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눈 풀리고 오고 있습니다. 눈 풀리고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릴렉스 하시고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눈이 아주 편합니다. 눈이 너무나 편합니다. 보시고 있습니다. 눈곱이 점점 뜨고 있을 수 없을 만큼 보고지고 있습니다. 눈곱이 점점 보고지면서 눈이 감깁니다. 쉬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저희 보시고 생각으로 눈동자를 다른 동기지 마세요. 좋습니다. 지금 빠르게 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풀리고 있습니다. 눈곱이 보고지면서 곧 깊은 쉬는 들어갑니다. 눈이 점점하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하고 있습니다. 눈을 잡고 뜰 수가 없으면 눈을 보고 있습니다.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깁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눈이 많이 잠기고 곧 깊은 침을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1분 30초 정도 걸렸죠? 딥슬이라고 하던 순간 깊이 치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첫째 응시법 있는데 손가락을 수도 있고 내 눈을 쳐다보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갔죠? 손도 힘이 빠지고. 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자, 이번 치료는 중간입니다. 2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분. 예수님께서 아실 때는 먼저 드리겠지만 일단 이분은 교통사고 맞는 것도 그러고 정신 분석학자 일반 의식과 이제 우리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잠재의식 를 최면한 상태에서 뭐 좋은 사람하고 만나게 된다는 건 그만한 더 줄까요? 자, 지금 방법만 여러 가지 이런 방법 쓸 수도 있고 이런 방법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겁니다. 저한테 모르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평화스러운 마음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들은 아주 쉽게 최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최면도는 최면 속에서 마술, 무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최면 치료가 가장 유명하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시고 자, 깊은 심호흡 하실 줄 알아요? 다섯 번 하세요.
기분 심호흡하시면서 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골치 아픈 상태, 너무나 슬픈 생각들,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부 머릿속에서 없애버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깊이 심호흡하십시오. 자, 열심히 하셨으면 이제 제 이해를 잘 되셔야 합니다. 자, 방금 가려야 됩니다. 네? 바로 주변에, 왼주변에. 네. 약간 조금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나와보셨습니다. 이 바로 밑에, 네? 이 바로 밑에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네. 제가 선언합니다. 네. 아주 강력한 지압출과 선언을 자,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완법입니다. 왼팔 밑에도 이완의 기술. 초강력 지압책이 장치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선언한테 엄청 커다란 바켓이 있죠. 네. 바켓을 두 개를 넣을 겁니다. 지금 하나는 반팔로 잡으시고 다른 한 바켓은 왼팔로 잡으세요. 자, 생각을 한 겁니다. 잡으셨어요? 아직 생각이. 제가 바켓을 두 개를 끼웠어요. 그럼 하나는 반팔로 잡으시고 네. 하나는 왼팔로 잡고 계시면 돼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자, 잡고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덩어리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른 발로 잡고 있는 별. 자, 바켓의 쇠떡은 차고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바른 발이 다음으로 이어지니까요. 누구를 시합니다. 옛날에 이제 해놓은 거라 누구를 시합니다. 누구를 시합니다. 자, 저를 좀 볼게요. 자, 다른 팔을 들고는 이상하나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거거든요. 네. 네. 자, 팔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양팔이 저린 정강이죠. 네. 지금에서 강한 공치가 나오면서 사모님의 지금 한 분들은 20분 지났습니다. 풀릴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체 구조는 그렇게 되면 사모님 눈꺼풀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모으지면 눈을 감싸할 수가 없고 눈이 감으면서 깊은 침에서 들어가는데 자,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눈이 튀어나오죠? 눈이 튀어나오죠?
상관없어요. 지금은 똑바로 보세요. 네. 지금 보이세요? 네, 한 놈만 보고 있어요. 저는 봐봐야 돼. 그러면 눈 나와야죠. 아, 나는 왼쪽 눈만 봤어요. 눈 나오셔야죠. 예. 왜냐면 큰 눈 보면 눈이 피곤하지 않고 예. 큰 눈 보셨군요. 예. 피곤하죠. 이분은催眠이 좀 잘 안 들어가는 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신적 충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마음이 안 들어가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점점 정밀로 인도 당신들이 그런 마음을 자, 여기서 자, 마음이 아프신지 21분이 우리 예수님이 맞아 지났습니다. 눈 감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고 제가 손에 힘을 쭉 뺐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한 25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무릎을 끌어주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깊이 들어갔죠? 제가 여기 반동이 되는데 지금 최면 상태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없습니다. 천분만으로 보는데 그렇게 감사하게 지금 쭉 뺐어요. 이렇게 흔들다가 물을 떠보면 재미가 됐습니다. 그런 성준인데 저희도 잘못했어요. 사람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 이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래도 여기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보셨죠? 환복한다는 게 우리 몸에 글자로 되어 있다는 우리들이 그거 굉장히 불안초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문제가 아니지 뭐. 그런 걱정이 아니고 스트레스. 지금 다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제 손바닥을 움직일 수는 없게 됐습니다. 저 이렇게 훑어내려올 텐데 요즘은 제 훑어내려올 때 제 손바닥에서 그리고 제 손을 들 때마다 제 손을 따라서 우리 이름에 해당 부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해하세요? 어떤 게 이완법 내려오는 데 따라서 이들이 뭘 바라봐요? 팔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것도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훑어내는데 이 순간 발도 내 신체를 관통한다고 했고 가장 전문한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떨리고. 거기에서 엄청 그대로 연령을 해 지금 눈앞에 그 꽃동산을 뭐 너무 성실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오는 준비도 큰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이 없을 적이야. 모든 걸 다 견디면서 처음에는 뭐 어느 날 되게 이제 많은 게 먼저 그냥 그런 취업하면 충분하죠.
사실 우리 그 신부의 칼을 자꾸 모시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제 다른 팔도 뭐 왼팔도 분당한 것은 이것도 이완법의 하나고요.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닫겠습니다. 닫고 다른 걸 보죠. 자, 이거 말고 어디 두고 있었는데 요가 뭘까요? 좀 컴퓨터가 느려서요. 다른 걸 말이야. 컴퓨터는 암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 최면에 빠지는 것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 어떤 상황을 보면 최면에 빠진다. 네. 예. 예를 들면 뭐 빨간 스카프를 맨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다든지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최면에 빠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그것은 제가 이제 암시를 거르게 하려는데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안 하던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제가 암시를 걸어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근데 김수선 씨 좀 괜찮아? 네. 괜찮아? 좀 미치고 어때 이제? 조금 멀리는 같은데요? 예. 괜찮아요.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병헌 씨. 아주 상태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멋지게 보인다니? 그럼 이번에는 우리 엘프 여러분들이 빨간 스카프면 좀 함께하는 게 좋겠네요. 남자들이니까. 빨간 옷에 빨간 라인 들어가 있어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프 여러분들만 잠깐 내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자리에 앉아도 되겠죠?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그리고 편하게 저희는 얘기는 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진호 씨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또 다리를 잘못 앉은 거예요, 제가. 자, 이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자, 온몸에 힘을 빼세요. 자, 이제 눈을 뜨고 여기 집중하세요. 레벨선 눈이 감깁니다. 체면이 깊어집니다. 레벨선 눈이 감깁니다. 금방 되죠? 1분도 안 걸리죠? 천천히 깊은 체면에 빠집니다. 눈을 감습니다. 라이트 풀. 자, 이제 잠시 후에 체면에서 깨어나서 한 여자가 빨간 스카프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갑자기 슬퍼집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주 몹시 슬퍼집니다. 이제 어떤 여자가 빨간 스카프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몹시 슬퍼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는, 내가 배울 때까지는 아주 몹시 슬퍼지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집니다. 자, 이제 내가 슬슬 체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면 그 암시는 더욱더 커집니다. 빨간 스카프를 맨 여자를 보면 몹시 슬퍼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자, 이제 예시가 끝났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스카프를 가진 여인이 등장하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 계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A 한 분이 제프 한 분은 웃고 있어요. 한 분은 알고 계시고 지금 어떡해요. 너무 슬프게. 지금 많이 슬픕니까? 고개는 좀 들어주실까요? 예. 자, 계속해서 아주 우연하듯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기술 때문에 다 잡힙니다. 자, 이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설명하려고 그래요. 2010년 7월 회사원 A씨, 이 여자입니다. 퇴근 후에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할까요? 페이지 맞춤. 조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했으니까 술 마셨으니까 새벽 시간에 돼서야 12시 넘어서 1시 뭐 이렇게 됐겠죠? 택시를 타고 양천구에 있는 자취방에 도착한 그는 집에 들어가면서 깜빡하고 술 취했으니까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술도 취하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니까 몸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A씨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묵직한 주먹이 한 방 눈을 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1초 정도 그 사람을 보긴 봤는데 누군지 모르죠. 기절했으니까. A씨는 눈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상대방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A씨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이어서 집안을 뒤져서 귀금속 다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아주 잠시, 그러니까 주먹에 맞는 순간 봤지만 기억이 안 나죠. 기억할 틈도 없고. 그런데 일단 봤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적에 스쳐 지나간까지도 순간의 기억까지도 다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재의식에. 정말로 그렇게 돼 있느냐는 걸 실증하는 것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그런 일인데 귀환이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 한국은 CCTV가 다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진 물건을 하나 주어도 누가 주었는지 알아요. 골목골목 안 설치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가장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무를 가져가거나 나무를 줍고 싶어도 전부 밝혀지니까 그래서 길에 뭐가 떨어져 있다든지 의자에 뭐가 앉아 있다든지 이런 셀폰 미국에서는 옆에 놓고 뒤돌아서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더 그렇고요. 한국은 지하철에 놓고 내려도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로 봐선 세계 최고 정직한 나라 이런 게 되었다. 이것도 CCTV의 하나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CCTV를 전부 확인했어요. A씨도 협조하고 싶었지만 취직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범인 얼굴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면 유도를 해서 최면 속에서 기억을 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 정경희 경찰입니다. 형사 이분이 이제 아까 한 이완법으로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긴장하거나 힘을 주시 마시고요. 아랫뱃속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양쪽 팔 밑에 자석이 큰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물동을 주고 팔이 무겁고 수건으로 덮어서 팔이 따뜻하고 이마가 시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그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분은 아랫뱃속에 풍선이 하나 들어있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이 커진다고 생각하자. 유도문을 쭉 한 20분 하니까 최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것까지 여기서 자상히 할 수 없고 그래서 범죄 피의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최면 상태라도 당시의 기억에 다가가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가 마음적으로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네킹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치로. 그게 마네킹이다. 당신은 지금 욕실에 문이 열리고 눈이 눈앞에 범인처럼 생긴 사람이 보인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은 마네킹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전혀 해칠 수 없다. 저 사람 얼굴을 똑똑히 봐라. 자, 어떻게 생겼나? 하나, 둘, 셋.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제 기계라는 것이 우리가 기계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런 것처럼 기계가 어떤 고장이 난다든가 어떤 건 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서 최신으로 하니까 그게 되지만 어쨌든 기계만을 우리가 이용하는 시대, 그것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네킹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지 않죠. 강도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섭지만 당신이 앞에 나타나 있는 건 마네킹이다. 그렇게 이제 무서울 때는 어떤 강도라든지 어떤 깡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네킹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변화시켜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다. 예. 암시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최면 속에서는 암시가 중요하죠. 말하는 대로 앞에 있는 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얼굴을 똑바로 봐라. 자, 보이냐? 그래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제시하고 어떤 사람이 맞으냐? 여러 용의. 그 중에서 이제 그 용의자를 가려내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치료한 건데 어떤 목사님인데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산길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앞에서 큰 트럭이 내려오면서 쳤습니다. 그래서 굴르고 다행히 살았는데 그러나 그때 트럭이 앞에 오던 트럭을 보긴 봤지만 충돌하는 순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랬는지 어떤 차가 그랬는지. 그래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도 녹화된 게 있습니다.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캘리포니아 프레임 넘버는 7자죠. 7자 중에 4자 글자를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가 있었어요. 7자 중에 4자만 알게 되면 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 기억까지도 다 여기서 불러낼 수 있어요. 보통 때는 그 기억해낼 수가 없죠. 최면 속에서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말을 하면 다 꺼낼 수 있어요. 있는 기억은 다 꺼내, 없는 건 못 꺼내죠. 요전에 어떤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여자가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고 싶다고. 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갯돈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꾸 주었다고 그런다. 그거 답답할 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그랬습니다. 준 사실이 확실히 있다면 또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도 않았는데 두 쪽 기억이 누가 나쁜지 몰라요. 받았는데 기억이 잘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하는지 안 주고도 줬다고 하는지 착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이 사람이 줬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고한 기억에 있는 것은 이렇게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기억이 있어요. 어느 때 누구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생각이 안 나. 그 기억만 나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억 안 난다고 내가 유리한 어떤 것을 못 갖는 게 아니고 이런 최면 기법 이런 거 하는 사람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의뢰해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려면 힘드니까 의뢰해서 그걸 알아내면 좋죠. 여기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안 돼.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인데 안 돼. 그런데 무조건 그거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지만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생각이 안 나지만 방법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도 그렇고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돼, 해결 방안이 없어 라고 단언을 해버리죠. 단언을 해버리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도 않고 절망에 빠져버리죠. 그 방법을 찾으면 있습니다. 반드시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수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든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안 될 때도 있고, 그때는 앉아서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